자, 안녕하세요. 자, 조회수 100만, 구독자 수 100만, 100만이 아니라 구독자 수 100명 유튜버 장칼알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다니시던 은행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지방 상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은행에 합격해서 강릉이라는 거기에서 서울에 연수를 받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19살에. 강남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하면서 나의 길을 고민을 했어요. 40대 정도 되면은 누구나 고민을 하거든요. 과연 내가 이제 조직에서 남을 수 있는 시간을 고민을 하게 되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사실 30대부터 요즘은 고민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먹고 살 건가? 이게 정말 답이에요. 애들은 커가고 돈은 더 들어가고 점점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 건 뭐냐면 직장 그만두고 뭐 먹고 살지? 역시도 사실 그렇게 고민을 했었던 거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아내한테 그런 고민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40대는 나의 것을 찾고 만드는 시간으로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은행에서 잘 나가고 있었고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은행 밖에서 제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 쉽게 오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난 진짜 잡을 줄 알았어요. 박 차장, 야, 헛소리 하지 말고 1년만 더 생각해봐. 이랬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도 이제 마음 한켠에 있었잖아요. 보통 자, 부장님께서 잡으면 아니면 오케이 하면 요구에 따른 나름대로 좀 그림도 그리고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래 얼마나 고민해서 얘기를 주지. 충분히 인정한다. 너는 은행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네 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 한번 열심히 잘 준비해봐라 이러는데 나오는데 되게 섭섭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입으로는 뱉었죠. 부장님은 오케이 하셨죠. 21년 동안 은행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탁, 저희 누나를 통해 가지고 장칼국수 식당을 2014년 4월에 오픈을 해봤어요. 은행원들이 사실 철두철미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또 한번 또 한쪽으로는 해보고, 2014년 7월에서 이제 8월에 나왔는데 2014년 4월이 사실 세월호 가슴 아픈 일이 터졌던 날이에요. 그때서부터 제가 사실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외식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울려서 즐기는 분위기가 아니라 사회가 점점 더 좀 애도하고 좀 경건하게 보내고 자제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외식업 환경이 되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7월에 퇴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가 바로 되고 현실 속으로 들어온 거죠. 느껴지는 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이네? 소비를 안 하네? 나 뭐 먹고 살지 이제? 그런 불안함들이 엄습해오기 시작한 거죠. 장칼알베의 창업 스토리가 그때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게 된 거예요. 나와서 잘 됐다라고 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외식업의 큰 어떤 변화의 시작. 물론 그전에도 어렵다라고 해요. 점점 더 예전보다 좋았던 올해는 없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은 있었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게 항상 어제보다는 오늘이 별로야.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별로야. 근데 그게 정말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바뀌었던 그 사건에 제가 사실 창업을 하고 이 외식업이라는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세월호 시절에도 힘들었었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네.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세월호가 시작이 될 때 오픈을 해서 그걸 이제 은행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식당 안에 이제 들어가서 조리하고 서빙하고 재료 손질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세월호의 어떤 그 분위기를 쭉 거기서도 발버둥 치면서 버텨냈죠. 정말 10만 원, 20만 원 매출을 찍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직원들도 없어요. 왜냐면 10만 원, 20만 원 파는데 어떻게, 저희 아내와 저와 그다음에 이제 주방에 이제 도와주는 친구 한 명 데리고 이렇게 셋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버티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날따라 손님이 조금 더 있었어요. 일상이 그래요. 새벽에 이제 재료를 사오고 그리고 준비하고 뭐 조리해서 이제 하고 점심이 이제 끝나면 뒤에 이제 재료 손질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는데 쪽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쪽파가 요만큼 들어가 있는 이제 흙이 묻어 있는 쪽파는 3,000원이에요. 근데 손질된 쪽파 요만큼, 손질되어 있는 요만큼의 쪽파는 4,500원이에요. 뭘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흙 묻어 있는 3,000원짜리 쪽파 한 단을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고 그걸 오후에 손질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의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목욕탕에 보면은 그 플라스틱 조그마한 쭈그라는 의자 있잖아요. 작기도 하고, 남자들 보통 이렇게 쭈그라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희 주방에 이제 그 의자가 있었고 그 의자에
제가 앉아서 앞에 대야에다가 이제 물 받아놓고 그 쪽파를 다듬는 거예요. 쪽파를 다듬으면서 쪽파가 매운 게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천사하고 악마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마가 이야기해요. 야, 너 6개월 전에 연봉 1억 2천 받던 넌 엘리트였어. 때려치워, 때려치워. 너 지금 하는 꼬라지 봐. 1,500원 아끼자고 그 쪽파 다듬고 앉아서 눈물 질질 짜고 있냐? 때려쳐. 당장이라도 때려쳐. 갈 데 많아. 이 악마의 소리하고 한쪽에서 천사의 소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너 지금 장칼국수라는 걸 하면서 그거 너 이 시간 견뎌내야 되고, 이 장칼국수라는 거 이거 하나 네 걸로 만들지 못하면, 음식점이 되었건 여기서 네가 네 걸로 만들어서 성공시키지 못하면 다른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고 견디면서 한번 네 걸로 제대로 만들어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정을 했어요. 눈물을 이렇게 흐르는 눈물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정말 갈림길에 서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손을 들었어요. 우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부터 하자. 하고 싶은 거, 눈에 보여지는 거 말고 해야 되는 일. 그러면 내가 이걸 시작을 했으니 이걸로 끝을 보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그냥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장칼국수, 그래 내 걸로 만들어 보자.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 걸로 만들어 보고, 정말 그 시간 이후에 그게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다른 걸 시작한다. 어찌됐건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장칼국수를 내 걸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고 마음을 딱 먹고, 그래? 그러면 사랑하자.